안녕하세요. 미국 투자이민 전문 이유리 미국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투자이민의 두 가지 방법, 직접 투자와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을 통한 간접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투자와 리저널 센터 프로젝트의 공통점 및 차이점, 일반적인 투자 형식, 그리고 직접 투자 선택에 있어서 주의하실 점에 대해서 차례차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투자이민 제도의 배경을 말씀드릴 텐데요. 미국 투자이민 EB-5 프로그램은 외국인 투자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1990년대에 미국 이민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영구적인 연방 프로그램입니다. 미국 근로자를 위한 최소 10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는 영리 기업에 투자하고 투자자와 배우자 그리고 22세 미만 자녀들이 한꺼번에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92년에 의회는 투자 절차를 단순화해서 EB-5 리저널 센터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EB-5 직접 투자랑 다르게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은 파일럿, 즉 임시적인 프로그램이라서 대부분 연간 단위로 계속해서 재승인되어 왔습니다.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은 리저널 센터의 스폰서, 주관으로 진행되지만 직접 투자자는 스폰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19년 11월 21일에 미국 투자이민의 최소 기본 금액이 적용되는 고용 촉진 지역의 투자금이 50만 불에서 90만 불로 인상되었습니다. 그 외 지역은 100만 불에서 180만 불로 역시 인상되었습니다. 2021년 6월 22일 캘리포니아 연방 치안 판사의 판결로 2019년의 금액 인상이 절차상의 하자로 무효가 되었습니다. 판결 이후 2021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오로지 직접 투자 이민만 최소한의 금액 50만 불로 투자 이민이 가능합니다.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은 트럼프의 명령으로 2021년 6월 30일까지 투자 이민만을 위한 법이 나왔어야 했는데 아직 나오지 못한 관계로 지금은 재개되지 못했습니다. 직접 투자와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투자의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법상 요구되는 기본사항 두 가지는 같습니다. 영주권을 위해서 투자자 가족 모두 합쳐서 첫 번째, 최소 기준 금액을 투자하고 두 번째, 미국인 근로자, 정규직 10명을 창출해야 합니다. 둘 사이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일자리 창출 학계 방식입니다.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으로 이민 신청을 하시면 세 가지의 방식으로 일자리 창출을 계산합니다. 그것은 직접, 간접, 그리고 부수적인 고용 창출인데요. 이민법상 고용 창출 기준을 직접 투자보다는 폭넓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고용 창출 방식을 설명드리자면 간접 고용 창출은 투자하셨던 지역의 다른 회사들의 물품이나 장비를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액도 고용 창출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부수적인 고용 창출은 경제학자들이 경제 효과 연구를 통해서 산출을 해냅니다. 하지만 직접 투자는 오로지 투자한 새로운 상업기업 NCE라고 하는데요. 이 NCE가 새롭게 창출한 고용 창출만을 인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계속 운영에 필요한 직군들의 고용이라서 만약에 건설에 2년 이상 걸리고 건설 노동자가 NCE 또는 전액출자 자회사에 직접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 창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직접 투자의 고용 창출은 미국 국세청의 급여 및 세금 신고서 W2를 사용하는 주당 35시간의 근로를 요구하는 정규직이 필수 요건입니다. 직접 투자는 직접 고용 창출만 인정하고 W2 폼 미국 국세청의 급여 및 세금 신고서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리저널 센터 프로젝트는 직접 간접 및 부수적인 고용 창출을 인정합니다. 두 번째는 미국 이민법상 구조입니다. 직접 투자는 신규 상업기업인 NCE와 고용 창출 상업기업인 JC가 동일해야 됩니다. 즉 투자가 된 기업에서 고용 창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반면에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은 투자 이민 자금이 신규 상업기업인 NCE에 투자되고 고용 창출 상업기업인 JC로 대출 혹은 지분 참여의 구조가 됩니다.
투자 형식 살펴보겠습니다. 직접 투자는 고용 창출과 관련된 직접적인 지분 참여를 요구합니다. 즉 대출 방식이 안 됩니다. 다음으로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은 NC의 지분 참여 형식으로 투자가 되고요. JC로 대출이나 지분 참여로 다시 투자가 되기 때문에 대출 방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이민법상 주의할 점 보겠습니다. 직접 투자의 경우에는 직접 고용 창출이 성공적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10명의 충분한 W2를 못하면 10년 영주권을 취득하는 조건 해지가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에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은 창출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입증이 용이하지만 역시 이민법상 10명의 고용 창출을 입증을 해야 10년의 영주권을 취득합니다. 다음에 핵심적인 차이 살펴보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스크 부분인데요.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은 전 세계에서 투자자를 모으다 보니 투자 규모가 직접 투자보다는 훨씬 더 크고요. 자본이 잘 갖춰진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과 투자를 허용합니다. 하지만 직접 투자는 요구사항이 높고 더 작고 운영에 중점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때문에 재정 위험은 지역센터 프로젝트, 리저널 센터 프로젝트보다 높을 수 있는데요. 투자 수익은 역시 더 높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승인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직접 투자는 1990년 미국 이민법에 의한 영구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법으로 폐지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운영이 됩니다.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은 임시 프로그램으로서 의회에서 보통 연 단위로 재승인을 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10일 기준 의회에 재승인이 기다리고 있고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만을 위한 새로운 법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고용 촉진 지역 TEA 조건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둘 다 똑같습니다. 직접 투자나 리저널 센터나 실업률이 높거나 낙후된 지역이야 50만 불 투자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직접 투자 형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레스토랑, 소매 및 도매 무역 사업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서비스업, 농업, 제조업, 기술 사업에도 적합합니다. 또한 미용실이나 편의점과 같은 프랜차이즈의 새로운 지점을 설립하거나 기존 비즈니스를 구매 및 확장 또는 문제가 있는 비즈니스에 투자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 말씀드립니다. 부실 사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고용 창출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새로 이 투자이민 자금으로 들어온 후에 고용이 창출돼야 됩니다. 기존의 고용 창출은 인정받지 않습니다. 또한 문제가 있는 비즈니스 투자는 일반적으로 미 이민국 USCIS에서 더 높은 조사를 받습니다. 직접 투자 선택에 있어서 주의할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EB5 직접 투자 프로젝트를 선택할 때 주요 결정 요소는 세 가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영리 기업이 실현 가능해야 되고, 두 번째 투자자가 진정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적절한 수야의 유형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조건이 맞아 떨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50만 불로 직접 투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과거의 사업 계획에 명시된 것과 유사한 고용 창출 요구 사항으로 좋은 성과를 보인 비즈니스에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투자에 있어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수속을 맡아줄 전문 변호사와 그 팀입니다. 투자 이민은 투자와 이민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모두 능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만에 하나라도 어느 게 하나라도 좀 떨어진다고 한다면 원금 손실이 있거나 내지는 영주권에 문제가 생깁니다. 때문에 직접 투자에 대한 프로젝트 실상 의논과 더불어 최대한으로 파이낸셜 위험과 안전한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 EB5 실적이 있는 숙련된 미국 투자이민 전문 변호사와 회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은 직접 투자와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의 차이와 공통점, 그리고 직접 투자에 있어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